청소년기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최고점을 찍다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낭독 테라피스트 난다유입니다.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독서율이 내려갈까요? 그것은 교과 과정이 어려워지면서 부모는 독서보다는 성적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또래 문화가 형성되고 그동안 자발적 독서 경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이들은 점점 책 읽기에서 멀어지죠. 그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어른들의 독서율은 어떨까요? 책을 읽지 못한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요. 그중에서 육아와 직장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죠.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이 급속하게 떨어진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201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 보급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발표가 나온 부분과 연결되죠. 스마트폰이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니 굳이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들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책 읽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알기 때문이고 또 혹시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책이 있나요? 많이 읽어도 기억나지 않나요? 독서 길잡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방송에서 소개한 독서 길잡이는 북튜버 김송입니다. 그는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이 넘는 너 진짜 똑똑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책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의 갈증을 영상을 통해 풀어주고 있는데요. 책 내용을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잘 안 읽는 독자라도 자신의 채널을 보면서 책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낭독을 통해 책을 소개하는 난다이 TV를 만들었습니다. 수줍은 제가 영상 채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먼저 좋은 책을 알려주었던 이런 북튜브의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BS 책명인류 왜 읽지 않는가에서는 독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으로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추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지인의 추천도 중요하고 또 하나 요즘 유행하는 북카페도 있습니다. 국어교사로 은퇴한 부인과 카페지기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 남편이 만든 북카페가 소개되었습니다. 동네 책방은 2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부가 운영하는 북카페는 2년을 훌쩍 넘겼다고 하니 그 중심에 독서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독서 클럽이 꼰대 탈출 아저씨 독서 클럽입니다. 은퇴한 아저씨들이 책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자신의 사고가 굳어져 자칫 꼰대가 되지 않도록 독서를 통해 열린 마음을 갖고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독서 클럽의 길잡이 역할은 카페 여주인이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곳은요. 일본의 서점기행 독서 클럽입니다. 독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나라,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죠. 하지만 일본의 서점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서점들이 폐업을 하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네요. 놀라운 것은 OECD 국가 중 독서율 순위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은 15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이 15위라니 출판 강국 일본의 독서율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우리만 독서율이 하락한 게 아니구나. 동반 하얀 곡선의 씁쓸한 마저 느껴지네요. EBS 책명인류에서는 일본의 색다른 독서 클럽을 소개하는데요. 일명 서점 기행입니다. 성인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독서 리더가 각자 종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종이엔 층수가 적힌 번호가 있죠. 바로 땡땡 서점 몇 층에 가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해서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색다른 느낌의 책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독서 클럽의 목표라고 합니다. 책을 구입하고 각자 왜 이 책을 골랐는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지죠. 말 그대로 서점 기행하고 잠깐 책을 골랐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평소 습관처럼 하던 독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점 기행 독서 리더는 책을 구매하는 과정이 독서의 시작이라며 이 독서 클럽을 세계로 확산하고 싶다고 포부까지 내보이고 있네요. 또 유아용품 회사에서 사내 독서를 하는 곳을 소개했는데요. 입사를 하고 싶다면 사내 독서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독서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땡땡 유아용품 회사를 소개합니다. 직원들이 다 함께 모여 선정도서를 읽고 조별로 토론을 하고 발표하는 모습이 활기찹니다.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하는 시간에 사내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8년째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는 독서를 하는 사람은 열린 사고를 갖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서 모임을 통해 내가 읽고 깨달은 것과 남이 느낀 것을 서로 알게 되면서 사고의 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죠. 책맹 인류는 책은 읽을 수 있지만 읽지 않는 사람인데요. 마지막으로 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낭독 모임을 소개합니다. 바로 날고 싶은 당신을 위한 난다이가 진행하는 새벽 낭독인데요. 벌써 4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경청하고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을 눈으로 읽는 묵독보다 소리내어 읽는 음독, 문장을 깊이 이해하는 낭독을 추천합니다. 요즘 9월에 하는 새벽 낭독은요, 고전 낭독인데요. 바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데미안과 싱클레어를 매일 만나고 작가의 세계를 엿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나를 만드는 창이다. 여러분의 독서 인생은 어땠나요?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까요?